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로 각국의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에서는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양식장에서는 급기야 광어 사용량을 줄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광어 양식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료를 주거나 출하 전에 크기별로 선별하고 수조를 청소하는 것도 이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4명 가운데 2명이 5년인 취업 비자 기간이 만료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숙련된 직원들이 빠지다 보니까 사료를 주거나 이제 선별 작업할 때 이제 어병 관찰 그런 점에서 좀 세심하게 관찰을 못 해가지고 이제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이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 지난 2019년 800명을 넘던 도내 양식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달 말 600명 아래로 내려와 25% 이상 줄었습니다.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떠난 양식장에서는 광어 사용량을 줄이는 고육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을 나가기 전에 연장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나가서 들어올 때 들어오는 그 절차를 까다로운 거를 없애서. 여기다 월급을 많이 주는 다른 지방의 공장으로 이직하는 외국인들도 많아 자칫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양식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력들을 중소기업에서 다 빼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다가 남아있는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라도 연장을 해달라. 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 빼가니 우리가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도 20일가량 지났지만 최종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러는 사이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여론조사 결과를 제각기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2공항 정상 추진과 갈등 해소 동시 진행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도민 전체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일부 우세했지만 성산읍은 찬성이 높아 제2공항을 무효화할 수준은 아니라며 원희룡 지사가 정상 추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여전히 도민 다수가 염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공항 시설 용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도민적 공감대는 흔들림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제2공항 반대 민의를 존중해 즉각 사업 철회를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민 전체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높았는데도 국토부가 제주도에 의견을 또 제출하라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원희룡 지사도 반대가 높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국토부가 합의했던 내용 자체가 제2공항에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받아오면 그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반대에 대한 도민 여론을 받아 안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가 오늘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환경부와 협의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힐지 도민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힐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를 놓고 찬반 양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제주도의 최종 협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의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제2공항 반대단체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됐던 지난 2015년 성산읍 토지 거래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뛰었다며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화 학대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해당 어린이집이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며 학대 피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한 아이가 유리문 너머 방 안을 들여다보자 보육교사가 아이의 가슴을 잡고 힘껏 흔듭니다. 아이가 겁에 질린 듯 울음을 터뜨리자 배를 2번이나 칩니다. 식사 시간에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은 아이의 한쪽 팔을 잡아 끌어냅니다. 일상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냥 몸만 그냥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이제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상 행동을 많이 보이기도 했었고요. 식탁 밑에 가서 패드를 본다든가, 이제 막 구석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2살도 안 된 또 다른 아이는 귀가 시뻘겋게 부어올랐고 가슴에는 꽃이 피거나 긁힌 듯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처음 신고한 것은 지난달 16일. 하지만 피해를 입은 다른 아동의 부모들은 어린이집 측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나서야 사실을 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개인적 면담이 원한다고 해서 저희 애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갔는데 별일 아니라고 진짜 예민한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냥 엄마들끼리만 알고 조용히. 일부 부모는 별일 아니라며 사건을 주변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어린이집 원장의 말에 가해 교사들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서까지 써 경찰에 제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괜찮다고 언니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 끊었는데 그날 저녁에 기사를 보니까 이 심각성을 안 거예요. 어느 바보듯이 다른 엄마들도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하던가 뭐 공지를 해라 이랬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전혀 없고요. 해당 원장은 사태를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며 부모들이 놀랄까 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어린이집 측에 학대 장면이 담긴 모든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 5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원장 등에 대해서도 관리부실 책임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지난해 11월 울주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식탁 겸용 의자에 몇 시간씩 가둬놓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신고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 이미 경찰 수사도 모두 마무리됐지만 아직까지 운영 정지 등의 행정 처분 없이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한 어린이집. 아이가 등원하자마자 교사가 아이 외투를 벗기고 몸보다도 작은 식탁 겸용 의자에 앉힙니다. 하루는 답답했던 아이가 의자를 벗어나 보려 애쓰지만 마치 의자에 갇혀버린 듯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CCTV로 확인한 2달 동안 아이는 매일같이 하루 1시간 반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의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잘 앉아서 앉히기 시작을 했는데 본인들이 나중에는 그걸 인지를 못했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장시간 앉혀지게 되는 거를 본인들이 약간 편하니까. 학대 사건이 신고된 지는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어린이집은 아직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모두 끝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울주군청에서는 행정처분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열렸지만 정작 피해 아동 부모는 토론회가 열린 사실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돼요. 무기한 연기라고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월달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3월달이 됐는데 저는 그 기사를 다음 날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죠. 얘기도 없고. 울주군은 청문 주재자였던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1월이던 행정처분 청문회가 3월로 밀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토론회에 민간인인 학부모가 참석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초대하지 못했다며 해명했습니다. 저자리에 우리가 그거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교수님들하고
유관기관 단체장들만 모여가 했습니다. 일반인들 참석 못하게 되더라고요, 돕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번 달 내려질 예정이지만 아직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부모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방문 신청이 이번 주 마감됩니다. 제주도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과 휴폐업자를 대상으로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2청사에서 실시 중인 4차 재난지원금 방문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지역에서는 전체 대상자 5만 2천 명의 92%인 4만 6천 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4만 2천 명에게 25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서근찬 판사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해 9월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파는 등 영업행위를 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노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종일 하늘이 맑겠고요. 어제보다 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갔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아지면서 대기 중으로 열이 쉽게 방출됐기 때문인데요. 반면 낮에는 햇볕을 잘 받아서 기온이 쑥 오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9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도 불지 않고 맑은 것인데요. 대기는 안정적입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서 금요일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쌀쌀한데요. 북부와 남부는 8도, 서부와 동부는 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6도까지 오르면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겠고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물결이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시정도 양호하겠고요. 항공편 운항도 순조롭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서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재임명됐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함께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오버투어리즘으로 발생한 교통 혼잡 비용과 사고 비용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른다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통 등 기반시설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신화월드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랜딩그룹이 코로나19의 여파와 카지노 금고 도난 사건으로 매출이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랜딩 카지노 모기업인 랜딩국제유한공사는 최근 홍콩 거래소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지난 2019년보다 10에서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출 감소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카지노 방문객 감소와 카지노 금고 145억 원 도난 사건을 꼽았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인들의 평화적 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군부는
야만적인 탄압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평화 시위를 하는 청년들이 실탄 사격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1947년 관덕정 광장에서 총탄을 퍼부은 경찰의 발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외 민주단체와 연대 지속적인 규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지정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인 삼나무 꽃가루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환경보건센터는 꽃가루 채집기를 이용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월 말부터 삼나무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해 이달 들어 높은 농도로 강한 항원성을 보이고 있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이후에는 얼굴과 손 등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를 넘지만 거주나 업무자 주차장 수급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실시한 주차장 수급 실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차장 확보율은 114.2%로 주차장 면수가 등록 자동차 34만여 대보다 5만 면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거주자 주차장 수급률은 73%에 그쳤고 직장 주변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업무자 주차장 수급률도 84%에 머물렀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실제 도민 생활에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